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발표한 거에 교육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 변제금 산정하는 데 있어서 최저 생계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는데 월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계비 안에 좀 포함이 되는 건지 최저 생계비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국엔 달라질 것 같아요. 법원별 처리 기준이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생계비 검토위원회라고 해서 추가 생계비로 어떤 항목들을 인정해 줄 수 있으며 그 비용들은 얼마 정도가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매년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올해 2024년도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주거비 인정 한도 총 얼마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지 1인 가구 기준으로 133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비로는 23만 7,998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봤고 월세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 낸다라고 하면은 1인 생계비로 보장해주는 133만 원에서 알아서 내라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주거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이 47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미 133만 원 안에 23만 7천 원이 들어있는 거고 추가로 47만 8천 원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두 금액을 합치면 1인 가구 기준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는 71만 원. 월세로 71만 원까지는 생계비든 추가 주거비를 인정하는 거든 이제 보전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이런데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추가 생계비로 78만 원 정도는 이제 더 뺄 수 있다. 생계비에서 이제 200만 원이 훌쩍 넘겠죠. 그러면 그 금액 안에는 39만 3천 원 정도가 기본 주거비로는 포함되어 있다. 3인 가구, 4인 가구에 따른 기준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회생법원에서 매년 이렇게 그 각 지역별 KB 시세라든지 이런 시가를 계속 반영해서 업데이트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뭐 그 해당 지역의 월세 수준이라든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거에서 거주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얼마 정도까지는 주거비로 추가로 더 인정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서울 집주인분들 중에서 세금 안 내려고 월세는 30만 원인데 관리비를 또 30만 원 받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보증금에 대한 이자, 월세, 관리비 다 포함해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이 금액인 거예요? 네, 맞아요. 주거비라고 했으니까 주거에 소요되는 돈이니까 월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다 포함되잖아요. 최근에 기사 보니까 대학가 중심으로 더 월세가 높아졌다고 하면서 서울 내에서도 더 높은 곳도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 거주한다고 해서 그걸 더 올려주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섹터를 나눠 놓은 게 서울시,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뭐 과밀 억제 권역, 광역시, 그 외 기타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거니까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에 산다, 뭐 강북구에 산다, 관악구에 산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인정 금액이 달라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월세만큼 네. 또 사람에 따라서 의료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같은 맥락에서 의료비는 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의료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1인 생계비 기준 133만 원 생계비로 인정받는데 그 안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요.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 6천 원, 2인 가구 기준으로 9만 2천 원 정도가 이 133만 원 중에 의료비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사실 병원 한 달에 뭐 한두 번 감기 걸려서 가거나 하면은 5만 원 정도면은 커버 되잖아요. 가벼운 질병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당신한테 주어진 그 133만 원 안에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이외에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어떤 특정 질병이 있어서 계속 병원에 병원비를 많이 내면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생계비로 청구를 할 수 있겠죠. 한도 얼마까지 인정해야겠다 이런 한도는 없고 다만 이제 의료비가 매월 평균 냈을 때 얼마 정도 나가는지는 법원에 소명을 해야 되니까 어떤 진단서라든지 진료비 영수증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서 한 달에 내가 뭐 이런 질병이 있어서 한 3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더 듭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5만 6천 원 포함되어 있는 거 빼고 나머지 금액 뭐 25만 원은 인정받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겠죠. 그럼 교육비는 좀 최저 생계비에서 기준이 좀 어떻게 될까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발표한 거에 교육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육비 같은 경우는 공교육에 한해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생계비검토위원회 추가 생계비로 인정 사유를 보면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점을 뭐 소명하면 공교육으로 한정을 지었어요, 작년에. 근데 솔직히 공교육이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에 뭐 해서 사실 공교육비로는 드는 비용이 없거든요.
거의 사실상 현실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교육 시장의 현실상 사교육을 안 하는 집도 이제 거의 없고 학원 태권도나 뭐 운동이라도 하나씩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작년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었는데 올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점을 소명할 때 공교육이라는 한정이 빠졌어요. 사교육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도 올라서 이 133만 원 안에는 이제 79,000원, 한 8만 원 정도가 교육비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받고 추가로 생계 133만 원 이외에 자녀 1인 기준으로 작년에는 15만 원이었는데 18만 원까지 추가 생계비로 교육비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학원비나 뭐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인 소명 자료들을 구비해서 제출하면 추가 생계비로 이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